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결과 한번 보시죠. 자, 어제 하락했던 미국 증시 S&P 500 지수는 오늘 0.47% 올랐습니다. 5,842.4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0.28%, 다우 지수는 0.79% 올랐습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시면 러셀 2000 지수가 무려 1.64% 급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핀비즈닷컴에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대형주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겠지만 좀 주춤했고, 상대적으로 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러셀 2000 지수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오늘 엔비디아가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반갑죠. 엔비디아까지 흔들리게 되면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엔비디아 주가 보겠습니다. 3.13% 올랐습니다. 어제 4% 하락했다가 오늘 3.13% 오르면서 135달러, 135.72달러를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총 상위에서 애플 약보합으로 끝났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대형주가 큰 폭 하락은 아닙니다만 약보합을 좀 보여줬습니다. 약보합을. 실적 발표를 앞둔 TSMC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구글 알파벳 약세. 쭉 좀 보시죠. 이렇게 보고요. 노보노디스크 지금 위고비가 국내에서는 품귀 현상이 나온다. 그에 따라서 어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순환매식 급등을 하게 됐죠. 그러나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ADR입니다만 117.99달러를 기록하고 있죠. 이제 다른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투자 심리를 좀 회복을 해줬고, 어제 다행히도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요. 낙폭을 좀 줄여드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미국은 오늘 금융, 산업재, 유틸리티 등의 순환매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남아 있는 내용인데, 이게 투자가들이 이제 대형주, 대형 기술주에서 떠나서 이 순환매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대형 기술주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가올 어떤 촉매제도 좀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소형주나 다른 업종으로 좀 순환매를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선거가 이제 다가옴에 따라서 어떤 이제 경제가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제 순환매가 대형주에서 이제 다른 모든 쪽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마지막 분기는 주식의 그러니까 수익률이 괜찮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분기, 4분기가 되겠죠. 이 스코트 러버너라는 이 사람이 분석을 한 건데, 자, 이 사람 얘기로는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S&P 500 기준으로 한 6천을 넘어설 걸로 올해 말에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계산 방식에 하면 1928년부터 적용해서 봤을 때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 대략 4분기지 않습니까? 4분기 때 10월 15일부터 11월 31일까지 S&P 500 수익률은 수익률의 역사적 중간값은 5.17%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거가 있는 때 중간값은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7%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을 수치화를 좀 했다는 거, 요 점도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어떤 역사적인 어떤 데이터로 봤을 때 수익률이 괜찮았다, 평균적으로 괜찮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1.75포인트 올랐고요. 반도체 ETF는 보합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62.93원. 뭐 다른 건 뭐 크게 변동이 없죠. 크게 변동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 볼까요? 반도체 ETF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여기 보시죠. 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순환매가 이제 대형 빅테크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이 테슬라는 0.8%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만 올라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72% 급등했네요. 그러나 반도체 소부장은 이틀째 약세입니다. 뭐 이유는 ASML이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깐 볼까요? ASML 주가 여기 있죠. ASML 지금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6.42% 하락했네요. 이틀 연속. 이 부분이 여기에 좀 영향을 좀 주는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유틸리티, 에너지 등등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자동차는 테슬라, 그 다음에 GM이 2.42%, 포드가 1.75%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ETF 동향을 잠깐 볼까요? ETF 동향을 보게 되면 먼저 반도체 ETF는 보합이죠. 네, 보합이죠. 여기 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도 뭐 크게 특이점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제 빅테크 어닝 시즌에 또 다른 이제 빅테크 어닝 시즌에 어떤 빅테크 어닝 시즌을 좀 지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스타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컨퍼런스 콜이나 여기에서 지속적인 AI 지출 징후를 주실 겁니다. 뭐 여기 AI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 칩이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걸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 실적을 따져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11월 하순으로 좀 보셔야겠죠. 잠정적으로. 자, ASML 이틀째 주가가 급락했다는 거. 그 다음에 TSMC 3분기 실적 곧 발표합니다. 네. 이 AI 붐으로 뭐 이미 어제도 좀 다뤘습니다만은 AI 칩 수요 급증으로 예상치를 상회할 걸로 보고 있죠. 추정 EPS는 1.79달러, 매출은 23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8%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어제 엔비디아 하락 때문에 깜짝 놀란 외국인 덥석도 내다 팔았죠. 6,600억 넘게 팔지 않았습니까? 뭐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시장 뭐 코스피 지수 이렇습니다 지금. 거의 뭐 지수 변동성이 없죠. 코스닥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를 추구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하루 종일 이 본드처럼 붙어 있는 거에서 일부 몇 개 테마주만 움직인 거죠. 그 테마는 이제 위고비의 국내 시판, 첫날 이제 품귀 조짐에 이 비만 치료제가 순환매로 강세를 보인 거죠. 그냥 이때다 싶어서 한번 확 돌려치기식으로. 또 너무 과잉 급등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변동성이 또 크지 않습니까? 여하튼간에 비만 치료제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펩트론이 25%, 대화제약 16% 등등. 그리고 너도나도 이 비만 치료제 조금 들어갔다 그러면 나도 비만 치료제요 하면서 급등하게 됐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실제 또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총상위 바이오주가 좀 쉬어가고 뭐 지수가 당연히 쉴 수밖에 없잖아요. 코스닥 이러니까 중소형 바이오주, 바이오 헬스케어 주가 순환 매식 좀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고요. 뭐 특징주도 보게 되면 중소형 바이오주, 신부전 치료 가능성의 한국파마 상한가, 대하제약, 마시른 항암제, 뭐 쭉 뭐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주는 어제 현대모비스가 이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7% 넘게 오르게 되겠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주주환원 등 밸류업 기대감에 장중 8%, 중간 한 7%대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KT,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모비스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현대모비스,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는 현대모비스죠. 그리고 기관은 금융주, 하나금융지주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제 외국인이 181억, 기관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네요. 자, 코스닥 시장은 비만치료제 관련 펩트론이 23% 급등, 그 다음에 기관은 역시 펩트론이 끼어 있고요. 파크 시스템드 등등 다른 종목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재료에 의해서 개별 종목군들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세스 24홀딩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군요. 출판주들 일부 종목들 좀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6.13% 급락했는데, 요건 이제 장 마감 후에 이 단독 기사로 하나정밀이 SK 하이닉스의 HBM 제조용 TC 본더 퀄테스트에서 탈락해 대량 발주가 좀 무효가 됐다. 네,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나 봅니다. 뭐 직접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솔루션,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 한번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정밀, SK 하이닉스, HBM, TC 본드 퀄테스트 탈락. 그 소식이 나왔네요. 일단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하락했다. 오늘 뭐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겠죠. 자, 코스닥은 역시 뭐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차이점이죠. 지금 우리는 지수만 놓고 보자면 어떤 좋은 게 지금 없는 거죠. 촉매제, 호재, 모멘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하면서 좀 매물 소화하고 좀 위로 튀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움찔하게끔 만든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또 힘들게 만들고 상승을 이어갈지 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이 기사에서도 봤지만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S&P 500 역사적인 중간값이 5.17%, 선거가 있는 해에는 7% 상승했다.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잘 좀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끝으로 오늘 일정은 좀 이러하고요. 자, 이 어려운 장 저하고 함께 하실 분들은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주식과 현금 이관하시고 나서 제가 있는 지점 대표 번호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시작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